예, 영주권 사기 조심해야죠. 스폰서하는 회사 소개해준다고 해서 수억 원 들여서 컨설팅 받는 뭐 이런 경우도 듣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기껏 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온 뒤에도 이게 영주권 사기 케이스로요. 미국 이민국에서 실제 조사받고 영주권 박탈되는 경우도 보는데요. 이 영상 잘 보시면서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얘기입니다. 제가 물론 이민법을 직접 케이스 진행하는 이민법 변호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또 고객들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이민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서당계 정도는 됩니다. 이게 뭐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 또는 뭐 투자자들 뭐 영주권 꼭 받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물론 많은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세법상 거주자,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많은데요. 오늘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영주권을 통해서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 보니 특히 이 영주권 케이스를 제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밖에도 자녀들 취업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 영주권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어떤 옵션이 있을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셔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누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요. 먼저 미국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비자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비이민 비자이고요. 두 번째가 이민 비자입니다. 이민 비자가 영주권을 지칭하는 거고요. 비이민 비자라는 것은 영주할 권한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자인 것이고 비이민. 예를 들어 뭐 학생 비자라던가 취업 비자, 그렇죠? 뭐 주재원 비자 또는 뭐 투자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뒤이어 얘기하는 투자 이민하고 다른 건데요. 이런 것들은 체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비이민 비자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비자 타입이 이민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곧 영주권을 지칭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이민 와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차이를 알 수 있겠지만 체류 목적이라는 게 따로 없이 permanently reside 한다라는 그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민 비자에 해당되는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역시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초청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드릴 것 아니고요. 그러나 뭐 간단하게는요. 본인 이제 지원해주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영주권자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거나 하는 거니까요. 특히 가족 초청 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의 부모나 뭐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스폰서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고 또 영주권에서 시민권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직접 부모를 초청하는 것도 있지만 내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내 부모, 사위로서 또는 며느리로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취업 기반 비자, 영주권 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EB1부터 Employment Based죠. 그러니까 EB1부터 EB5까지 1부터 5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고 지루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해당 없고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옵션들은 그다지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좀 실무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취업 기반 영주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폰서가 필요한지, 즉 고용하는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지와 두 번째는 펌이라고 하는 노동허가서 과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요.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고용해줘야 되는 미국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펌이라고 하는 것, 노동허가서를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는 데서 시간이 더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EB1입니다. EB1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EB1A부터 C까지 있어요. EB1A, EB1B, EB1C를 하는데 주로 EB1A 하고요, C를 많이 합니다. 각각을 볼게요. EB1A가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을 말해요. 예컨대 과학이나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이런 분야에서요, extraordinary ability라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셀프 피티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요, 펌 노동 인증 과정도 면제돼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이런 분야에서 특별한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기준이냐, 10가지 증거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있긴 한데요, 그거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테니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 EB1C예요. C는 뭐냐면 이게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거든요.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물론 국내에만, 한국에만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겠지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이 동일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비슷한 역할로 고용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스폰서는 필요하겠죠. 그 미국 내 고용주 같은 그 관계사가 되겠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 반해 펌 과정, 이 노동 인증 과정은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지 않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옵션 자체를 모르다 보니 이걸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EB2예요. EB2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EB1부터 EB2, 3로 갈수록 좀 더 카테고리가 더 라이트해진다, 또는 좀 더 이런 이 평가의 기준이 좀 더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EB2는요,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뭐냐면 NIW라는 것과 일반 EB2로 나뉜다고 해요. NIW를 먼저 얘기하자면요, 앞서 얘기했던 EB1A, B하고 비슷한 건데요. 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National Interest니까 웨이버라는 거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니까 나에게 영주권을 주는 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상황,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미국의 국익,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기여한다라고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점은요, 앞서 얘기했던 고용주에 대한 조건, 스폰서에 대한 조건 면제되고요. 셀프 피티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펌 과정도 면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만 해당이 된다면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활용 가치도 높을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 내셔널 인트레스트 웨이브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과학, 기술, 의료, 교육, 환경, 미국 사회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요, 다른 영상도 밑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몇 차례 찍었었는데요. 오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오해일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기업의들이 나는 최근에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고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발행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다 했어요. 문송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과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난 이거 안 되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썸네일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이고요. 두 번째 이 EB2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급 학위 소지자의 경우입니다. 가장 EB2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로겠죠. 보통 석사 플러스 2년, 아니면 학사 플러스 5년 이런 얘기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와서 이 취업 비자로 있으면서 이 과정, 이 EB2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학위를 기반으로 해서요,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앞서 얘기했던 스폰서라든가 포함 과정에 있어서는 둘 다 필요해요. 당연히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 해당 고용주가요, 그 직책에 적합한 미국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노동 허가 과정인데 요거까지 같이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들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EB3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EB2보다 더 쉬워지겠죠. 상대적으로요. 종류를 2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B3 중에 첫 번째는 이 학사 학위를 나오고 또는 뭐 전문직이겠죠. 대학교 나온. 앞서 EB2가 뭐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그리고 석사 학위 플러스 2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EB3는 그보다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 미국에서 요구하는 배철러 디그리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라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문직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노동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숙련직 노동자 또는 뭐 비숙련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혹시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특히 비숙련 같은 경우는 저기 어떤 공장에 대규모의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뭐 닭공장 얘기도 하고 KFC 뭐 피자헛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이 숙련 비숙련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EB3 프로그램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B4는 넘어가고요. EB5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투자 이민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EB5가 뭔지 그리고 왜 간접 투자 상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특히 이 간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련 영상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EB5가 뭐냐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80만 불, 어떤 지역에서는 뭐 105만 불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특정 지역에 이만큼의 투자를 집행해서 2년 동안 10명 이상의 고용을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어떤 고액의 투자금을 넣고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텐데 우리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무슨 외국인이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80만 불, 뭐 105만 불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 내가 운영을 하면서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서스테인하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비즈니스를 한다 쉽지 않은 그런 거다 보니 간접 상품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이제 미국 USCIS라고 하는 미국 이민국에서 실제 미국의 이런저런 사업체들로 하여금 하나의 펀딩 소스로서 자금을 구하는 방식으로서 이 EB5를 채택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오너가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요. 또한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이러한 투자 이민이 요구하는 그 조건, 10명 이상 고용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니 서로 이걸 맞춰줌으로써 EB5 제도의 자격도 충족시키고 또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는 값싼 어떤 펀딩도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요. 결국은 뭐 EB5 간접 상품 또는 뭐 리지널 센터라고도 부르는 이런 기관을 활용한 간접 투자로서 이 투자 이민,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지금 계속 얘기했던 EB1부터 EB3까지를 얘기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받는 게 의외로 잘 따져보면 내가 가진 퀄리피케이션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영상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다 안 됐어 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투자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뭐 80만 불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게 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게 되는 영주권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EB5가 뭔지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투자 상품을 고르는 법과 관련해서는요. 2가지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2가지 포인트예요. EB5에 있어서는요. 첫째, 영주권을 잘 받게 해주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영주권을 받고 나면 원금 상환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 대상의 투자 상품인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EB5 투자하는 거는요.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앞서 얘기했던 10명 고용 그리고 2년간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해당 이 간접 투자 상품 또는 그 프로젝트에서 얼마만큼 확실히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관점에서 좋은 옥석을 가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영주권이 잘 나왔어요. 물론 임시도 나오고 임시자를 떼는 그런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내 원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오너, 이 투자금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투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게 다른 론을 받거나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그런 그 자금 조달 방식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영주권이 잘 나왔을 때 또는 내 모든 과정에 잘 활용되고 나면 원금 상환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투자 계약서 그리고 사업체의 성격 등을 가지고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의외로 영주권에 대해서 특히 취업 기반 영주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또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영주권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충분히 좋은 옵션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요. 뭐 영주권 사기 등을 겪고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보거든요. 또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최근 몇몇 또는 어떤 특정 이주공사에서 영주권 소개한다라고 뭐 사기성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요. 좋은 옵션, 합법적인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찾아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기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또 주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니까요. 다음에도 또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